오늘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볼 자료는 베스트픽 산업분석 보고서입니다. 네. 주제는 바로 AI 혁명과 게임 산업의 미래. 구글이 프로젝트 진이라는 걸 공개한 뒤로 게임 회사들 주가가 폭락하면서 다들 충격에 빠졌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정말 게임 산업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인지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기회인지 오늘 그 속을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특히 오늘 이 분석은 주식 투자에 막 입문하신 분들께 아주 유용할 겁니다. 아, 그런가요? 네, 갑작스러운 기술 충격에 시장이 패닉에 빠졌을 때 수많은 노이즈 속에서 진짜 투자 기회, 그러니까 시그널을 어떻게 찾아내야 하는지 여기에 대한 훌륭한 가이드가 될 수 있거든요. 좋습니다. 2026년 1월 29일에 공개된 이 프로젝트 지니가 대체 뭐길래 그런 공포를 낳았는지, 그리고 그 이면의 진실은 무엇인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거대한 패러다임 변화의 한가운데서 투자자로서 우리는 무엇을 보고 또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할지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죠. 네, 자, 그럼 모든 일의 시작점, 프로젝트 지니부터 짚어보죠. 보고서를 보면 이게 공개되자마자 시장이 거의 공황 상태에 빠졌다고 나오는데 대체 정체가 뭡니까? 한마디로 게임을 만드는 방식을 그냥 뿌리부터 바꾸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뿌리부터요? 네, 기존에는 개발자들이 코딩을 하고 그래픽 리소스를 만들어서 게임 엔진이라는 틀 안에서 조립을 했잖아요. 이걸 보고서는 엔진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게임이 다 그렇게 만들어지죠. 유니티나 얼리얼 같은 엔진 위에서요. 맞습니다. 수많은 인력과 시간이 들어가는 방식이죠. 그런데 프로젝트 지니가 제시한 지니 시대는 이게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이건 월드 모델이라는 AI 기술인데요. 복잡한 코딩 대신에 텍스트나 그림 한 장을 딱 입력하면 AI가 알아서 물리 법칙이랑 환경을 다 이해해요. 네. 그래서 플레이가 가능한 2D 세상을 그냥 뚝딱 만들어냅니다. 잠깐만요. 코드 한 줄 없이 그냥 말이나 그림만으로 게임 세계가 만들어진다고요? 네, 와, 진짜 이름 그대로 마법 램프의 요정 지니 같네요. 그렇죠. 개발자들이 몇 년 걸려서 하던 일을 AI가 그냥 순식간에 해치운다. 이런 얘기잖아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장이 속도에 대한 공포를 느낀 겁니다. 보고서에 나온 수치를 보면 정말 충격적이에요. 수치요. 게임 엔진의 대명사인 유니티 주가가 하루 만에 무려 24%나 폭락했습니다. 24%요? 와, 이건 단순한 하락이 아니라 거의 투매 수준인데요? 그렇죠. 시가총액 수조 원이 그냥 증발한 거죠. 다른 회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블록스나 테이크투 같은 주요 플랫폼 개발사들도 10% 넘게 급락했고요. 시장의 공포가 정말 엄청났네요. 네, 가장 큰 우려는 이제 게임 엔진이나 샌드박스 플랫폼은 다 끝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공포심이었습니다. 아, 수십 년간 산업의 기반이었던 기술이랑 비즈니스 모델이 통째로 대체될 수 있다는 그 가능성만으로도 엄청난 충격이었던 겁니다. 그럴 만도 하네요. 내가 투자하는 회사의 핵심 기술이 하루아침에 구시대 유물이 될 수도 있다는 공포라니. 그런데 보고서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장의 반응이 과도했다, 너무 앞서 나갔다고 진단합니다. 맞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운데요. 세상을 뒤흔들 것 같았던 프로젝트 지니가 사실은 아직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다고요? 그렇습니다. 패닉을 잠시 멈추고 기술의 실체를 차분히 들여다보면 명확한 한계들이 보여요. 어떤 한계들이죠? 보고서는 핵심적인 한계 3가지를 지적하는데요. 첫째, 세션 제한입니다. 세션 제한이요? 네, 현재 공개된 버전은 AI가 만들어준 세계를 체험하는데 딱 60초의 시간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잠시만요. 60초요? 1분이요? 네, 60초입니다. 그건 게임이라고 부르기도 좀 민망한 수준 아닌가요? 그냥 이런 기술이 있습니다 하고 보여주는 기술 데모 영상, 딱 그 정도네요. 정확합니다. 이걸로 돈을 내고 즐길 만한 상업적인 플레이는 불가능한 수준이라는 뜻이죠. 두 번째 한계는 더 명확합니다. 기능 부재. 기능 부재. 어떤 기능들이 없나요? 요즘 게임의 핵심인 멀티플레이 기능이 아예 지원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랑 같이 즐길 수가 없다는 거죠. 아, 혼자 해야 하는군요. 네. 게다가 캐릭터를 성장시키거나 아이템을 얻거나 퀘스트를 깨는 것 같은 정교한 게임 시스템도 전혀 구현할 수 없어요. 말 그대로 AI가 만들어준 그림 속을 잠시 산책하는 수준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1분 동안 멍하니 구경만 해야 하는 거군요. 그렇죠. 거기에 결정적으로 세 번째 한계가 비용 문제라고요? 네, 바로 진입 장벽입니다. 구글은 이 기술을 월 $250, 우리 돈으로 30만 원이 훌쩍 넘는 구독 모델로 제공할 계획이거든요. 와, 비싸네요. 일반 대중이 그냥 재미삼아 써보기엔 너무 비싼 가격이죠. 자, 정리해보죠. 60초짜리 데모에 혼자서만 해야 하고 심지어 비싸게까지 하다. 네. 이렇게 보니까 시장의 공포가 정말 과장된 반응이었다는 게 확 와닿네요. 뚜껑을 열어보니 생각보다 별게 없었다는 건데 그럼 이 기술을 완전히 다른 시각에서 봐야겠네요. 위협이 아니라면 대체 이걸로 뭘 할 수 있는 거죠? 바로 그 질문이 이 보고서의 핵심입니다. 아,
공포의 거품을 걷어내고 나니 새로운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보고서가 제시하는 키워드는 바로 구조적 비용 혁신입니다. 구조적 비용 혁신. 말이 조금 어려운데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AI를 개발자를 대체하는 파괴자가 아니라 개발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강력한 조력자로 보자는 관점의 전환입니다. 아, 조력자. 보고서에 나온 저울 이미지를 떠올리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한쪽 저울 접시에는 수백 명의 개발자와 산더미 같은 돈, 그러니까 기존의 개발 방식이 놓여 있어요. 네. 인건비와 개발 기간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지금 게임 업계의 현실이죠. 그렇죠. 그런데 다른 쪽 접시에는 소수의 핵심 인력과 적은 비용, 그리고 AI 기술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접시가 수평을 이뤄요. 아, 같은 결과물을 훨씬 적은 자원으로. 맞습니다. 같은 품질의 결과물을 훨씬 적은 자원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AI는 인건비와 제작 기간을 극적으로 압축시켜주는 거죠. 와, 이건 마치 요리랑 비슷하네요. 요리요? 네. 아무리 최신형 스마트 오븐, 그러니까 AI가 있어도 대대로 내려오는 우리 집만의 비밀 레시피, 즉 IP랑 수십 년간 식당을 운영해온 셰프의 감, 운영 노하우가 없으면 진짜 맛있는 요리가 나올 수 없는 것처럼요. 아, AI는 도구일 뿐, 중요한 건 그걸 쓰는 사람이라는 거군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실제로 보고서는 이런 비용 혁신을 이뤄낸 국내 기업 사례를 들어 설명합니다. 대표적으로 시프트업이라는 회사는요, 경쟁사들이 1000명에 가까운 인력을 투입할 때 단 150명의 인력만으로 트리플 A급 품질의 게임을 만들어 시장을 놀라게 했습니다. 150명이요? 1000명이 할 일을요? 네. 보고서는 이걸 효율성 알파라고 표현해요. 효율성으로 시장 평균을 뛰어넘는 초과 수익을 만들어냈다, 이런 뜻이군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AI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한 건가요? 개발 초기 단계에 컨셉 아트를 생성하거나 아니면 반복적인 3D 모델링 작업을 자동화하는 식으로 활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단순 반복 작업을 맡기는 거군요. 네. 핵심은 창의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인간이 맡되 단순하고 반복적인 작업은 AI에게 맡겨서 효율을 극대화하는 겁니다. W게임즈 역시 AI를 활용해서 신작에 필요한 아트 작업을 신속하게 처리하면서 비용 구조를 크게 개선한 사례로 언급됩니다. 그렇군요. AI를 파괴자가 아니라 생산성을 폭발시키는 조력자로 본다면 오히려 게임사들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AI라는 새로운 도구를 누가 더 현명하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어떤 기업은 도태되고 어떤 기업은 이전에 없던 강력한 경쟁력을 갖게 되는 시대가 열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AI로 개발비를 아끼는 건 좋은데 사실 게이머 입장에선 좀 찝찝하거든요. 찝찝하다고요? 네, AI가 만든 게임이라고 하면 뭔가 영혼도 없고 대충 만든 것 같다는 그런 선입견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보고서는 이런 유저들의 거부감 문제도 다루고 있나요? 물론입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고 보고서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룹니다. 그래서 AI를 무조건 도입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고 경고하면서 AI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리스크를 분석합니다. 두 가지 유형이요? 네. 하나는 유저들이 직접적으로 느끼고 경험하는 영역, 즉 아트, 스토리, 음악처럼 인간의 창의성이 중요시되는 곳에 사용되는 크리에이티브 AI입니다. 아, 제가 방금 말한 영혼 없는 컨텐츠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부분이겠네요. 맞습니다. 이쪽은 유저들의 거부감이 굉장히 심해서 리스크가 아주 높다고 평가됩니다. 얼마나 심한가요? 실제로 보고서에 인용된 한 조사 결과를 보면 글로벌 유저의 무려 85%가 게임 속 생성형 AI 컨텐츠에 대해 부정적이란 답변을 했습니다. 85%면 거의 대부분이 싫어한다는 거네요. 그렇죠. 자칫하면 AI로 날로 먹으려고 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다른 유형의 AI는 뭔가요? 다른 하나는 유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영역, 그러니까 게임의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쓰이는 시스테믹 AI입니다. 시스템 개선이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 유저의 실력에 맞춰서 게임의 난이도를 실시간으로 조절해주거나 수많은 버그를 자동으로 찾아내는 QA 작업, 혹은 게임 엔진을 최적화해서 로딩 속도를 줄여주는 기술 같은 것들입니다. 아, 그건 유저 입장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네요. AI가 쓰였는지조차 모를 수 있고 오히려 게임 경험의 질은 높아지니까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보고서는 이 시스테믹 AI 영역은 유저 거부감이 거의 없어 리스크가 낮다고 분석합니다. 결론적으로 AI를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와, 정말 명쾌하네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기업이 AI를 크리에이티브 영역에 무리하게 적용하다가 유저들의 반발을 사는지 아니면 시스테믹 영역에 현명하게 적용해서 조용히 효율을 높이고 있는지 구별하는 눈이 필요하겠군요. 네,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현명한 투자자는 어떤 기업에 집중해야 할까요? 보고서가 아주 명쾌한 성공 투자 공식을 제시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보고서의 결론과도 같은 부분이죠. 공식은 이렇습니다. 괄호 열고 강력한 IP 더하기 라이브 운영 노하우,
괄호 닫고 곱하기 AI 비용 효율성은 초과 수익 알파다. 공식이 아주 직관적이네요. 하나씩 풀어보죠. 결국 AI 기술 자체보다는 괄호 안에 있는 강력한 IP와 라이브 운영 노하우가 본질이다 이 말이군요. 그렇습니다. 이 공식이 말하는 바는 명확해요. AI는 어디까지나 가치를 증폭시켜주는 곱셈의 도구일 뿐이라는 겁니다. 아, 곱셈? 네, 핵심은 그 도구를 활용해서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존의 경쟁력이라는 거죠. 아무리 좋은 연장이 있어도 그걸 제대로 쓸 줄 아는 숙련된 목수가 없다면 무용지물이니까요. 0에 아무리 큰 수를 곱해도 0인 것과 같습니다. 단순히 AI 기술만 가진 회사가 아니라 이미 수많은 팬을 확보한 IP와 오랜 기간 게임을 서비스하며 쌓아온 운영 노하우를 가진 회사가 AI라는 날개를 달았을 때 폭발적인 성장을 할 수 있다는 의미군요. 맞습니다. 이 공식에 부합하는 베스트픽 기업들도 구체적으로 제시했죠. 그렇습니다. 보고서는 몇몇 기업을 유망주로 꼽았는데요. 첫 번째는 의외일 수 있지만 네이버입니다. 네이버요? 게임 회사가 아닌데 왜 베스트픽에 포함됐죠? AI 시대의 게임 산업은 게임 개발사뿐만 아니라 그 기반이 되는 인프라 기업도 함께 봐야 한다는 관점입니다. 아, 인프라. 네. 네이버는 자체적으로 현실 공간을 가상세계에 복제하는 디지털 트윈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AI 반도체의 최강자인 엔비디아와 강력한 파트너십을 맺고 있죠. AI 인프라를 선도하는 기업으로서 그 가치를 높게 평가한 겁니다. 목표 주가는 35만 원으로 제시됐습니다. 그렇군요. 판을 만드는 회사를 주목하라는 거네요. 그럼 전통적인 게임사 중에서는 어디를 꼽았나요? 두 번째는 크래프톤입니다. 아, 배틀그라운드? 네, AI First라는 전사적인 전략 아래 1,000억 원 이상을 투자하고 있을 정도로 AI의 진심인 회사입니다. 무엇보다 배틀그라운드라는 전 세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강력한 IP를 가지고 있죠. 바로 그 공식의 첫 번째 조건, 강력한 IP를 충족하는군요. 네, 크래프톤은 이 강력한 IP를 운영하는데 AI를 적극 도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유저를 잡아내거나 유저들의 피드백을 분석하는 등 반복적인 작업에 AI를 활용해 효율을 높이는 거죠. 시스테믹 AI를 잘 활용하고 있군요. 그렇죠. 그렇게 확보한 자원을 다시 신작 개발에 투입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42만 원으로 제시됐습니다. 네이버와 크래프톤 외에 또 떠오르는 승자들로 언급된 곳도 있죠. 네, 두 회사를 더 언급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시프트업은 소수 정예 인력으로 대규모 자본을 이기는 효율성에 살아있는 증거로 꼽혔고요. 네. 펄어비스는 검은 사막 IP의 힘과 붉은 사막 같은 대작에서 보여준 장인 정신의 가치를 높게 평가했습니다. 와, 장인정신. 실제로 붉은 사막은 출시 전인데도 전 세계 게이머들의 위시리스트 등록이 200만을 돌파할 정도로 기대가 높거든요. 이런 장인 정신과 IP 파워는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결코 대체할 수 없는 핵심 가치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프로젝트 지니가 불러온 공포는 시장의 과민 반응, 그러니까 노이즈에 가까웠고, 네, 진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시그널은 AI를 게임 개발의 조력자로 활용해서 산업의 비용 구조를 혁신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흐름이다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보고서는 현재 나타난 주가 조정을 산업이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한 고도화 과정의 성장통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장통이요. 네. 따라서 이 기회를 활용해서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IP와 현명한 AI 활용 전략을 동시에 보유한 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을 오히려 확대하라고 조언합니다. 공포의 팔 때가 아니라 옥석을 가려서 기회를 잡을 때라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결국 당신이 투자자로서 던져야 할 질문은 AI가 우리를 대체할까라는 막연한 공포가 아니라 누가 이 새로운 도구를 가장 똑똑하게 활용해서 시장의 승자가 될 것인가, 이걸 가려내는 것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것도 흥미로울 겁니다. 어떤 질문이죠? 이 보고서는 현재 단계에서 AI를 비용 효율화의 도구이자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기술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창작 영역인 크리에이티브 AI는 위험하다고 봤죠. 네, 그랬죠. 하지만 만약 언젠가 기술이 더 발전해서 AI가 정말로 인간의 감성을 뒤흔드는 영혼 있는 스토리와 아트를 창작해내는 단계에 이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평가받는 크리에이티브 AI 영역을 완벽히 정복하는 기업이 나타난다면 그때 게임 산업의 판도는 또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할 다음 질문이 될 겁니다.